은경 씨는 지난해에 은퇴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퇴 후 삶의 황금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은경 씨에게는 황금기가 아닌 긴축의 시대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여윳돈이 있다는 사실은 안전했지만 돈을 쓰는 것은 여전히 죄책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아끼고 또 아끼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불어났지만 삶의 질은 점점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녀는 부자로 죽기 위해 가난하게 살고 있는 자신을 문득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나영 씨가 찾아왔습니다. 은경아, 너도 뭐라도 좀 해. 내가 도자기 클래스 등록했는데 같이 가자. 평생 꿈꿨던 것들이잖아. 은경 씨는 나영 씨가 건네준 안내 책자의 작은 글씨를 읽었습니다. 수강료 월 8만 원.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거절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안 돼. 그리고 나는 흙 만지는 거 싫어해. 나영 씨는 은경 씨의 망설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돈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야. 내가 모은 돈은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니야. 최소한의 행복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봐. 결국 은경 씨는 도자기 클래스에 마지못해 등록했습니다. 부드러운 흙의 감촉이 그녀의 오래된 긴장감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흙을 빚는 동안 그녀는 처음으로 돈 걱정이 아닌 현재의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작은 지출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지출과 단순히 낭비하는 헛된 지출의 차이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안전망을 유지하면서도 일상의 기쁨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은경 씨는 자신의 재무 상태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정적인 인출 계획을 세웠고 자신이 여생 동안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냉정한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수많은 기회를 빚지 않은 돈 때문에 놓쳤다는 사실에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지출을 계획했습니다. 멀리 외국에 사는 손주들을 보러 가는 여행 경비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행기표 가격만 보고 망설였겠지만 이제 그녀는 기꺼이 최적의 노선을 예약했습니다. 은경 씨는 더 이상 돈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돈을 삶의 풍요를 위한 동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죽는 대신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매일을 행복하게 누리는 균형 잡힌 은퇴 생활을 찾아냈습니다. 앞서 얘기는 가난하게 살다 부자로 죽지 않기 위해 돈을 잘 쓰는 법과 연금화, 전략이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은퇴자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공통적인 마음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혹시 돈이 먼저 바닥나면 어쩌죠? 이 질문 속에는 깊은 불안이 자리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고 남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아껴 쓰고 저축해온 삶의 습관 때문이죠. 그런데 이 습관이 은퇴 후에는 오히려 족쇄가 됩니다. 돈을 쓰는 것이 죄책감처럼 느껴지고 결국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죽는 모순을 만들곤 합니다. 두려움이 소비를 막고 소비가 줄어드니 삶의 폭도 함께 좁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지요. 그 두려움을 풀어주기 위한 첫걸음은 지금 쓰는 돈이 곧 살아있는 나의 시간이라는 관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돈은 물건보다 경험했을 때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학습, 여행, 취미, 새로운 만남, 소소한 기쁨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게 기억되고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사실 은퇴 후 필요한 것은 큰 돈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넓히는 사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중에를 말하지만 은퇴는 더 이상 나중이 많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험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인생의 확장입니다. 은퇴 이후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조화의 지혜가 필수적입니다. 돈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확한 재정적 전망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만약 아래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갖고 있다면 소비 불안은 거의 사라집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가? 평생 유지해야 하는 최소 생활비는 얼마인가? 요양비, 의료비 위험을 따로 떼어 놓았는가? 언제까지 얼마를 써도 안전한가? 이 질문들의 답을 정리하면 마음속에 짙은 안개가 걷히듯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은퇴자에게 최고의 자산은 심리적 안정이며 그 안정은 재정적 수치가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은퇴 후 재정에서 무서운 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아니라 높은 고정비입니다. 주거비, 관리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을 줄이기만 해도 인생의 여유는 크게 늘어납니다. 적게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자유를 되찾기 위한 환경 만들기입니다. 집 크기를 줄이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거나 유지비가 많이 드는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은 모두 돈을 더 쓰고 잘 쓰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많은 은퇴자가 소비를 못하는 이유는 모든 돈이 한 통에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바구니가 필요합니다. 첫째, 안전 영역입니다. 20년 기본 생활비, 예상 의료비, 긴급자금. 이 영역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생존 기반입니다. 둘째, 자유 영역입니다. 여행, 취미, 교육, 만남, 선물. 이 영역은 쓰기 위해 존재하는 돈입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해두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훨씬 더 편안하게 돈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써도 되는 돈이라는 심리적 안전장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결국 관계, 추억, 사랑받았던 기억입니다. 돈을 모으는 능력은 훌륭하지만 돈을 의미 있게 쓰는 능력이 인생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은퇴 이후 큰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웃는 시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순간, 스스로에게 베푸는 여유입니다. 마무리입니다. 가난하게 살다 부자로 죽는 일은 반드시 피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줄이고, 구조를 만들고, 경험을 넓히며,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소비 철학을 세우는 것이 그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